네, 반갑습니다. 7월 15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1%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다 올라요.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이제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른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기대감들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확진자가 좀 줄었다라는 거 첫 번째. 그래서 경제 재개가, 경제 활동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었겠고요. 자, 또 한 가지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백신에 대한 개발이란 말이에요. 백신 개발. 백신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상황이 완벽하게 종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잡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된다든지 경제가 더 좋아진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쌓이고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대형주, 민감주 위주로 이제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푸시업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딱 한마디 정의한다면 가는 주식이 더 간다. 네, 가는 주식이 더 간다. 네, 좋은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뭐 특별히 걱정하시거나, 뭐 부담을 가지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겠죠. 어제 올라온 장세 흐름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데,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을 괜히 뭐 팔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갈아탄다거나 그럴 이유도 없겠고요. 그냥 좋은 주식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 흐름에 맞춰서 더 많이, 더 자주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오늘 많이 올랐어요. 갭 상승했죠. 그래서 2200포인트를 넘겼는데 제가 어제 마감 시황에서 말씀을 드린 게 22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항대를 일단 넘겨야 된다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항대를 넘겨버렸죠. 저항대 넘겼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RSI 지표에서 지난번에 2200을 넘어갈 때 과매수 국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2200을 넘겨서 그 위쪽 라인대까지 올라서고 있는데 과매수 국면이 아니죠. 그러면 매수에 대한 여력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를 더 밀어 올릴 수 있는, 즉 푸시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시장 자체가 일단 갭상승했다는 것만으로도 더 많이 좋아지는, 더 많이 긍정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분봉을 좀 볼게요. 분봉 보시면은 이제 상승 이후에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죠. 요것은 이제 아침 시점에서 나타나는 단타 물량들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일단은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테고요. 이런 상황들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지지선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형주 또는 민감주 이런 쪽으로 메이저급 세력들이 들어와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은요 요건 더 낫네요. 그죠? 상승 이후에 하락,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쭉쭉쭉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 지지선 만들어지고 있죠. 아래쪽 지지선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오늘 음봉 떨어져도 시장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 지금 최근에 제가 디지털 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또 상승대 계속 타고 올라가죠. 쭉쭉 올라가는 모습들 아주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경기 민감주 쪽에서 보면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 뭐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점대이기 때문에 매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하나 나왔죠. 데드크로스 이후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다가 골든크로스 전환되면서 상승하는 모양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미 우리야 뭐 매수해놨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 이런 부분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쭉 내려가서 지지선 형성될 때 또는 몸통의 절반 정도 깎아줄 때 매수하기 좋다 이 얘기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현대차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네, 장중에는 8%대 더 많이 오를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항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1만원대가 일단 1차적인 저항이다 정도로만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기 민감주 쪽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왜 팔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셨잖아요. 우리는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사시거나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따라가시면 안 되겠지만은 아래쪽에서 계속 매수를 해 나가시거나 또 들어올 때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건드리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이고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수익 잘 나오네요. 요거는 상승 이후에 횡보, 그 다음에 반등 빵 치고 나가는 모습이어서 이것도 애플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해석될 수가 있겠죠. 뭐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가는 종목들 위주의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또 갈 때가 된 종목들, 갈 때가 된 종목들은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와서 지금 당장은 안 가더라도 그 갈 때를 기다려서 상승을 데리고 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많이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 동향을 살펴볼게요.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가 쭉쭉 나갑니다. 그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매수 기조를 연기금 쪽도 순매수 들어와 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도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외국인도 당연히 순매수가 들어와 있겠죠?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은 개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요, 이 포지셔닝 자체가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이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 좀 했었는데 분위기는 일단 상승적으로 가다가 좀 잡은 것 같고요. 개인들 포지션이 약간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들 포지션이 약간 틀렸다라는 관점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상태에서는 더 좋은 기대감, 더 좋은 포지션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하시는 포지션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에서도 뭐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죠? 자, 매매 어떤 거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는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형주 위주의 순매수 매도 막 이렇게 공방전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 10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기관들 매수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죠? 네,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지금 더 세요. 그죠? 네, 더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도주 위주로, 대장주 위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네, 아주 강하고요. 현대위아 이 종목도 굉장히 세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통해서 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포지션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인 같은 경우도요.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이쪽 집중되는 거 확인되실 수 있을 겁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차익 실현이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보통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수급이 치고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직전 고점 때 당연히 넘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한 입장을 보게 된다면 직전 고점이 현대차는 11만 5천원 이거 넘어간다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5만 7천원 넘어간다 봐야 됩니다. 근데 당장 이번 텀에서 넘어갈 것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냐면 가기는 가는데 내가 매수를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쌀 때 물론 저 아래쪽 바닥까지 처박히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54,000원에 매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매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타이밍을 잘만 이용하시게 된다면 비중을 계속 늘려가시고 그 다음에 종목수도 늘려가시고 또 수익도 계속 늘려가시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뭐 너무 크게 이슈가 된 종목들이거나 또는 이제 재료가 노출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겠죠.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 재료 노출에 따른 변동성을 본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그렇겠죠. 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가 어제 많이 내려갔다가 오늘 또 반등 나가는 모습인데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주가가 상승 흐름을 가고 있죠. 네. 일단 상승 추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추세만 유지하고 있다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최종적인 매도 포인트가 되는 구간들은요. 지금으로선 뭐 31,000원대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내려가 가지고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그럴 때 매도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약간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과매수 국면이 이어져 오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이게 정책 수혜주가 가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책 수혜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정책 수혜주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그냥
버티는 거죠. 네,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수혜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오전 시황은 이 정도 마무리 해드리고요. 마감 시황에서 전체적인 내용들 또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송국에 진행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13시에 MTN 채널 꼭 확인해 보시면 또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거니까 거기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감 시황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감 때까지, 오후 때까지는 꾸준하게 그냥 보유만 유지하셔도 그냥 아무 상관없는 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